드라마는 전국시대인 기원전 362년 진나라와 위나라가 전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동양고전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한 해는 2011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막연하여 고전 안내서를 참고하기도 했고, 고등학교 세계사와 대학생들이 보는 세계문화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마천의 사기를 읽으며 큰 줄기를 잡았고,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제자백과사상을 하나씩 접했습니다. 또 동양고전과 관련되는 영화나 드라마도 틈틈이 보았습니다. 책만 보기보다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시대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대진제국을 본 것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타이틀을 보았고, 처음에는 진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추정했습니다. 진나라 역사와 진시황에 관한 이야기는 사기 본기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드라마를 보면 훨씬 박진감 있고 색다른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의외로 주인공은 진시황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진효공과 상황이었고, 볼수록 두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진나라가 대제국을 이루는 과정을 왜 진효공 때부터 시작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사극을 즐겨보는 저로서는 무척 몰입해서 재미있게 감상했습니다. 최근에 상황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2008년에 대진제국이 처음 방영된 이후 2020년까지 같은 이름의 시리즈가 주제를 달리하며 4부까지 이어졌고, 각 부의 제목도 새롭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제1부는 대진제국지 열변으로 진효공 시대를, 제2부는 대진제국지 종행으로 진효공의 아들 해문왕 시대를, 제3부는 대진제국지 굴기로 진효공의 손자 소양왕 시대를, 제4부는 대진부로 진시황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대 초에 제가 본 대진제국은 전체 시리즈의 제1부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제1부 제목에 있는 열변의 뜻을 중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 물리학에서는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원래 대진제국의 소제목도 흑색열변이었으므로 당시 상황의 변법이 진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부는 변방의 약소국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한 효공과 법가사상가 상황이 의기투합하여 제도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진나라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과거 제가 봤을 때는 모두 51편이었으나 현재는 새롭게 재편하여 48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므로 여기서는 첫 번째 편과 마지막 편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드라마는 전국시대인 기원전 362년 진나라와 위나라가 전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진나라 흥공이 이끄는 20여만 대군이 위나라가 차지한 황하서쪽 하서 지역을 공격하자 위나라 해왕은 승상 공숙자를 총사령관으로 삼아 역시 20여만 대군으로 맞아 싸우게 했습니다. 훗날 효공이 되는 영거량은 아버지 흥공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고, 당시 위나라에 있었던 상황은 공숙자를 보좌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공숙자는 진나라의 포로로 잡혔고, 진나라 흥공은 위나라의 독화살을 맞고 쓰러졌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겼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편은 기원전 338년에 상황이 영모죄로 사형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효공이 죽은 후 아들 영사가 즉위했는데 그는 진나라에서 처음으로 왕을 칭한 해문왕입니다. 효공의 형 공자건을 비롯하여 상황의 격에 원한을 품은 기득권 세력은 상황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거열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황을 변호하는 인물도 일부 있었지만 대세는 기울어졌고, 상황은 눈이 펄펄 날리는 겨울날 그의 아내와 함께 독주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당시 드라마를 본 후에 소감을 정리해 두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라마의 내용 중에서 상황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상황은 현명한 군주와 철저한 법치가 변법의 성공 요인이라고 말했다. 효공처럼 끝까지 자신을 믿고 든든하게 개혁을 지원해준 훌륭한 군주가 있었고,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라는 새로운 제도를 철저하게 추진했기에 진나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마천이 쓴 상군열전에도 진나라가 변법을 시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태자가 죄를 짓자 태자를 가르친 효공의 형 공자권을 벌했고, 그 이후에도 공자권이 죄를 짓자 그의 코를 베는 의형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드라마에서는 죄를 지은 태자 또한 궁궐에서 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추방되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다. 상황의 법에 따르면 군주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했고, 어떤 권세가도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드라마 대진제국은 상황이 주인공이기에 아무래도 상황을 좀 미화한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은 상황의 사상을 기술해 놓은 상군서를 본 후에 하게 된 것 같다. 대진제국 시리즈는 200편이 넘고 편당 45분 정도 소요되므로 모두 보려면 제법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진나라 효공과 상황의 변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진제국 일부를 보실 것을 권하며 나머지는 요약본도 있으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